우리나라와 북한이 휴전협정을 한 지 어느덧 70년이 넘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와 북한은 대치 상황에 놓여있죠. 결국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정치, 경제, 문화적 이질감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통일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로 자리 잡게 되었어요. 통일이 우리나라 발전에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우리나라의 미래를 결정하는 데에는 필연적인 과정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인데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나라와 북한이 통일된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까요? 오늘은 이 내용을 한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볼 지식 가이드는 통일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입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나라는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으로 큰 변화가 일어났던 만큼 북한과 통일에 대한 인식에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에 따르면 통일이 필요하다라고 응답한 비중은 45.9%, 그리고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중은 26.7%로 나타났다고 하죠. 이 수치만 봤을 땐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그래도 통일이 필요하다, 이런 인식이 더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아직 전쟁 중인 국가이니까요. 그러나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연령대별로 살펴보게 되면 최근 몇 년 사이 20대와 30대 젊은 층을 중심으로 통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통일에 대해 아예 관심이 없다라고 대답한 사람들도 증가하고 있고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데에는 정말 많은 이유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북한과의 긍정적인 교류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해요. 북한은 지속적으로 핵무기 문제라든지 미사일, 무인기 도발과 같은 행동을 이어왔죠. 이로 인해 북한은 통일을 해야 할 존재가 아닌 우리의 주적, 혹은 우리에게 위협적인 존재라고 인식되는 거예요. 게다가 북한과 통일이 된다면 일어날 수 있는 사회적 문제는 한두 가지에서 멈추지 않을 거고, 가장 현실적으로 통일 이후 짊어지게 될 경제적인 부담으로 인해 통일을 반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변에서는 통일되면 좋다, 엄청난 이득이 될 거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먼저 통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남북 간 큰 마찰 없이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평화 통일을 하게 된다면 먼저 모두가 예상하실 수 있듯 인구, 영토 등 국가의 규모가 순식간에 확장될 거예요. 통일 한국은 인구수의 경우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5,155만 8,034명과 북한의 2,616만 821명이 합쳐져 약 8천만 명의 인구를 보유하게 됩니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최근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문제로 자리 잡고 있는 출산율과 고령화, 인구 절벽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남북 통일로 인해 전쟁 위험 요소가 사라지게 되죠. 그럼 곧바로 드라마틱한 결과가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국내 경제의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늘어난 인구수를 토대로 탄탄한 내수 시장의 기반을 다져 수출에 의존하던 우리나라 경제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으니까요. 또한 대치 상황으로 인해 긴장과 불안한 상황으로 저평가되었던 한국 경제와 시장,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부정적인 요소가 제거될 거예요. 그럼 국가의 신용 등급이 올라가게 되면서 활발한 해외 투자와 함께 글로벌 기업들의 한반도 유입이 훨씬 수월해지겠죠. 이뿐만이 아니라 완벽한 한반도를 이루게 되었을 땐 지금의 우리나라보다 약 2.5배 증가한 영토를 가지게 된다고 해요. 게다가 이 영토에는, 아니 정확히 말해 북한 땅에는 지하자원이 있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현재로선 북한에 매장되어 있는 지하자원 보유량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지만 대다수의 매체에서 북한의 지하자원은 상당히 많을 것이다 라고 파악하고 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추정되고 있는 지하자원은 반도체,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에 사용되는 희토류가 있다고 하죠. 결국 통일한국에는 지하자원을 품고 있는 영토, 대륙과 해양무역의 요충지라는 지리적 장점을 활용한다면 북한으로 넘어가 각종 인프라 사업을 진행하는 기업들의 성장과 FTA 등 각종 국제무역 협상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거란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어요. 또 유라시아 대륙횡단철도 사업이 진행된다면 관광산업에서도 경제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하죠. 이렇게 통일을 하게 된다면 정말 많은 측면에서 경제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해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예상하실 수 있듯 통일 직후에 감당할 금액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통일 비용은 기관마다 추정하는 금액이 다르지만 대체로 1,000조에서 4,000조 정도의 비용이 사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죠. 또 스탠퍼드 대학교의 연구 결과에서는 5,850조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결과를 발표한 적도 있어요. 하지만 이 금액은 어디까지나 추측일 뿐인데다가 남북 간의 경제적 차이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 한국의 GDP, 즉 국내 총생산은 2,150조 5,758억 원인데 반해 북한은 약 35조 9천억 원에 그치고 있죠. 이로 인해 우리나라에서 지불하는 통일 비용의 상당수가 북한 주민들에게만 이득이 될 거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결국 지금까지 예측됐던 통일 비용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이 필요할 거라는 분석이 존재하기도 해요. 통일 비용이 늘어나건 안 늘어나건 지금보다 세금이 올라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도 하죠. 그러나 이런 통일 비용에 숨겨져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받지 못하는 또 다른 비용이 있어요. 바로 분단 비용. 여기서 말씀드린 분단 비용이란 쉽게 말해 분단 상태를 유지하는 데 소모하는 비용을 이야기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국방비가 있죠. 우리나라는 2023년 기준 57조 143억 원을 국방비로 책정했어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국방비 지출액을 늘릴 전망이고요. 북한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금액이 공개되진 않았지만 약 10조 원 정도를 지출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많은 비용의 국방력은 결국 남북한이 나뉘어져 서로를 견제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통일이 된다면 국방력에 대한 재편이 이루어지게 될 거고, 국방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향이라든지 또는 우리나라 특유의 육군에 집중되어 있던 막대한 금액의
투자를 공군과 해군에 분배하면서 보다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할 수 있게 될 거예요. 하지만 통일이 된다고 해서 모든 것이 이상적으로 흘러가진 않을 겁니다. 일단 우리나라와 북한은 분단 이후 70년이 훌쩍 넘는 시간 동안 너무 다른 길을 걸어왔죠. 하다못해 문화, 생활, 언어에서조차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통일이 된다면 한동안 많은 혼란을 겪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현상은 결국 우리 사회에 새로운 갈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개개인의 자유가 보장되고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가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힘이 국민에게 있어요. 이에 반면 북한은 사유재산이라는 개념이 없고 모든 것이 나라의 소유로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사실상 1인 독재 체제에서 살아가고 있죠. 결국 통일이 된다면 서로 너무 다른 체제로 인해 적응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런데 사실 통일 이후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로 손꼽히는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네, 바로 북한의 최고 지도자이자 독재자 김정은이죠. 과거 독일의 통일 사례 중에는 반인권 범죄를 저지른 동독 사람들에게 처벌을 가했다는 전례가 있어요. 그리고 북한에는 현재 인권 유린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화두되고 있죠. 만약 완전한 한반도 통일 한국이 이루어진다면 일단 북한의 김씨 일가 독재 체제는 붕괴할 겁니다. 하지만 김씨 일가에 대한 처벌 가능성은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는 김정은을 처벌했을 때 사상 교육을 받은 북한의 인민들과 고위 간부급 인원들의 반발이 심하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통일이 되더라도 계속해서 반란 세력이 나타나게 된다면 사회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겠죠. 하지만 북한에서 끊임없이 자행되었던 인권 유린이나 각종 범죄에 대한 책임은 누군가가 반드시 짊어져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책임은 누가 지게 되느냐? 다름 아닌 정찰총국, 통일전선부, 국가보위성 등의 고위 간부들이 책임지게 될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김씨 일가보다는 밑에서 실질적으로 일을 해온 정보기관의 사람들이 모든 책임을 지게 되면서 남아있는 낮은 직급의 간부들과 북한의 정보기관은 자연스럽게 해치될 수 있으니까요. 이후에는 우리나라 군대와 북한 군대 사이의 조율이 불가피해질 텐데, 먼저 통일이 되었을 땐 지금보다는 군인의 수를 줄여 부족한 노동인력에 투입시킬 확률이 높습니다. 여기서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는 우리나라의 군대가 주둔하면서 북한의 군대는 예비전력으로 전환되는 것이라고 하죠. 하지만 아직 북한의 군대하면 빼놓을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국제사회에서 제일 이슈가 될 수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네, 바로 핵입니다. 아무래도 북한에선 목숨 걸고 지켜왔던 핵이기에 쉽게 포기하지 않으려 하겠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비핵화를 선언한 나라이기도 하고 IAEA, 즉 국제원자력기구의 회원국이다 보니 핵은 자연스럽게 폐기될 확률이 높다고 해요. 이렇게 봤을 때 통일이 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측면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각자 다르게 살아왔던 생활, 문화, 언어에 적응하는 것도 경지적, 정치적인 부분이 앞이 보이지 않는 심해를 걷는 것과 비슷한 상황에 놓일 수도 있죠. 때문에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의식은 극명하게 나뉘고 있습니다. KINU 통일연구원의 2021년 통일의식 조사에 따르면 남북한이 전쟁 없이 평화적으로 공존할 수 있다면 통일은 필요 없다 라는 질문에 56.5%가 공존을 선택했고, 특히 IMF 세대와 2000년대 세대는 각각 61.5%와 71.4%에 달했다고 하죠. 이 통계에서 보여주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많은 사람들이 통일보단 평화 공존을 선호하고 있다인 겁니다. 한반도의 정세는 항상 앞을 내다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통일이 우리나라 발전에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우리나라의 미래를 결정하는 데에는 필연적인 과정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죠. 통일, 나누어진 것들을 합쳐 하나의 조직, 체계 아래로 모이게 한다. 과연 우리 한반도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다른 안내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식가이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